며느라, 며느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3년간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시댁 행사에서 구석에 서 있고 명절에는 부엌에만 있고 가족 사진에서는 맨 끝에 서 있던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해.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아. 시골 출신 티나게 굴지 마. 매일 듣던 말들. 나는 점점 작아졌고 목소리를 잃었고 나 자신을 지웠다. 그런데 그날 호텔 창립 기념식에서 사람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문이 열렸다.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재계 3위 태성그룹 회장. 그는 곧장 내게 걸어왔다. 사람들을 가르며 무대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말했다. 며느라.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세운 자리.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이 너무 밝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향수 냄새를 남겼습니다. 그 냄새는 언제나 경고였습니다. 조심하라는. 오늘 실수하지 마.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한 번, 차에서 내리며 한 번, 그리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내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하얀 장미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걸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그 뒤를 언제나처럼 세 발자국 뒤에서 저기 박 회장 부인 오시네. 어머, 오늘 드레스 정말 멋지시다.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사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었지만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압니다. 계산하는 눈빛.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 너는 여기 서 있어. 나는 멈췄습니다. 네. 맨 앞줄은 우리 가족만 앉는 자리야. 너는.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통로 옆에 서 있으면 돼. 사람들 인사받으면서. 통로 옆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무는 곳. 가장 쉽게 평가받는 곳. 하지만은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호텔 창립 30주년이야.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내가 튀면 안 돼.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여보, 엄마 말씀대로 해.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중요한 날.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날. 나는 통로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 회장 며느리래. 정말? 생각보다 평범하네.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어. 시골 출신. 그 말은 언제나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입든 어떻게 말하든 나는 언제나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부족한. 나는 통로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시아버지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며.
아니, 사실은 이 자리가 싫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주도하는 행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과하고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저기요.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며느리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소문보다 더.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수하시네요. 수수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직 아이는? 여자가 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아직입니다. 에고, 그럼 안 되지. 시어머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자가 혀를 찼습니다. 우리 집은 결혼하고 1년 만에 바로 손주 봤는데 며느리가 똑 부러지거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며느리분 오늘 드레스가 좀. 여자가 웃었습니다. 너무 검소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선 좀 화려하게 입어야지. 내가 입은 드레스는 시어머니가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입으라며 건네준 네이비 색상에 장식 하나 없는 무난한 드레스. 다음엔 참고하겠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들끼리는 서로 챙겨줘야죠. 여자는 웃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라고, 오늘만 참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진짜 박 회장 며느리 맞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완전 촌스러운데. 아들이 왜 저런 애랑 결혼했을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대릴 사위받은 거지. 킥킥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카펫에 올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짜인. 나는 그 올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로 향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통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힐끗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호텔의 역사, 가문의 자랑, 성공의 순간들. 시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리가 없나 봐. 에이, 설마. 며느린데. 근데 진짜 자리가 없잖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비웃는 시선. 모든 시선이 나를 관통했습니다. 나는 벽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우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작은 호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국에 15개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박수.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배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호텔을 키웠죠. 남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네요. 박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할 아이지만요. 연 회장의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과 격식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또 웃음.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대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진짜 배워야 할 게 많나 봐. 시어머니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면 불쌍하긴 한데 뭐 사실이니까.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표정 관리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건배 제의가 있었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음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며느리 되기 힘들지?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괜찮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마. 다 티나. 여자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도 30년 전엔 너 같았어. 맨날 구석에 세워지고 무시당하고. 지금은요? 지금은 익숙해졌지. 아니, 포기했나?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야. 며느리라는. 여자는 술을 마시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고 그럴 권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저분이 태성그룹 회장님이잖아. 왜 여기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는 무대를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가 아니라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판단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울질당하는 기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서 계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가. 회장님.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지은 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텐데요. 회장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는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왜 서 계십니까? 가족 행사에서. 그게.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사람들 인사받느라 잠시 나와 있었어요. 곧 자리로 갈 겁니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리 앉으시죠. 제가. 시어머니가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치우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2번 쳤습니다. 똑똑. 제가 물어본 것은 간단합니다. 회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 가족의 자리에 며느리 자리가 없습니까? 그건 시어머니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오늘 행사가 워낙 크다 보니 자리 배치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며느리를 세워두고 망신 주는 것이 집안일입니까? 망신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회장이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아직 배워야 할 아이라고 한 것은?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 것은 뭡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배려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 오해이십니다.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의도가. 당신은 입 닥치십시오. 회장이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부인이 저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요?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제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다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네.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대로 가야죠.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시죠. 회장은 나를 이끌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무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의 손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남편의 창백한 표정, 사람들의 놀란 눈빛.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회장 강태성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고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와야 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봐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무대 아래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 회장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슨 짓을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슨 조사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집안 조사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며느리에게 한 일들. 저는 아무것도. 시어머니가 부인하려 했습니다. 2022년 3월.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 친정집에 돈을 보냈죠? 5천만 원.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돈, 엄마가 갑자기 병원비를 냈다던 그 돈. 그 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절대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말 것. 명절에도 오지 말 것.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지 않게 할 것. 그건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를 고립시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과 단절시키고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고 오직 당신 집안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구나. 그래서 오빠가 연락을 끊었구나. 2023년 7월.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취업하려 했을 때 당신이 한 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창피하다. 그리고 몰래 회사에 전화해서 채용을 취소시켰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은 며느리의 경제적 독립을 막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 계단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가장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일 가관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돈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텔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 지난 5년간 총 12억.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모르게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 모임에 쓰고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 사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관인 것은 회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아들 명의로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겁니다. 3억.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네 가족의 방식이니까요.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네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이용할 도구로 체면을 위한 장식으로만 봤습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 집안에 맞게 가르치려고. 가르친다고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모욕이 가르침입니까? 무시가 교육입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을, 가족을, 친구를, 꿈을. 그런데 당신네는 뭘 줬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욕과 무시와 외로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신네가 준 전부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장님 제발.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우는 겁니까?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울었을까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됐다고, 여기서 울면 안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입니다. 무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저들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검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군요. 검은 정장의 남자가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박영애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행하시죠.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입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엄마. 남편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남편을 막았습니다. 박준호 씨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편이 부인했습니다. 투자 손실 건 알고 계셨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무대 위에서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네. 회장이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연 회장의 혼란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무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남편은 무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 섞인 표정으로.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그 집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회장님, 누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30년, 회장이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들을, 명문가의 며느리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각 집안의 일인데. 상관없습니까? 회장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집 며느리는 행복합니까?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네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아들에게 딸려온 부속품으로 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이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 며느리를 보면서 제 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욕하고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 방식이 30년 전 제 딸을 죽인 그 방식과 저는 그럴 의도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도?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 며느리는 지난 3년간 병원을 5번 찾았습니다. 회장이 읽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약을 먹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회장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정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또 모욕당할까봐, 또 약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또 짐이 된다는 말 들을까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당신네가 만든 세상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아파도 말하지 못하는, 울어도 숨어서 우는, 죽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세상. 회장님.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하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 시절을 견뎌냈고. 그래서요. 회장이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당했으니 다음 세대도 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전통입니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대를 이어 고통을 물려주는 것이? 세대를 거쳐 상처를 전달하는 것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제 딸은 28배 죽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어요. 나는 눈물이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끝까지 자신을 탓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못나서,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회장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딸에게 없었습니다.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 딸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회장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태성그룹 이사회 결의안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과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 모든 협력사, 거래처, 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건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회장이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임직원 가정의 가족 관계가 건강한지 평가합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배우자에 대한 대우를.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언어폭력, 경제적 학대가 발견되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적인 일에 회사가 개입하는 건 사적인 일입니까? 회장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가족을 학대하는 것이?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사적인 일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덮개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복지 사업과 장학 사업,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제 아내입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럼 후임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회장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회장이 정정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아무것도. 당신은 강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모욕당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무시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은 고립되었지만 친절을 잃지 않았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다고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차기 이사장으로. 회장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부인을 임명합니다.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능력이요? 회장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12억을 횡령할 능력 말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간 당신네 집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입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두렵습니까?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네. 회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있습니다. 태성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회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한 날이 아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긴 날이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회장이 내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무대 아래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만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마스카라가 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회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호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보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년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당신은 부인에게 뭘 했습니까? 남편이 입술을 적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십시오.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회장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제 방식으로. 당신 방식이 뭡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인을 모욕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건? 부인이 혼자 서 있을 때 모른 척하는 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회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날입니다. 나는 기억했습니다. 그날을. 부인은 6개월 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자리였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아침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장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건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친구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건강하게.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인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게 약속을 취소했죠.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던 순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순간,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후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고요? 회장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로 약속을 취소할까봐, 또 민폐를 끼칠까봐.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준호 씨.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어머니가.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아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면 부인의 약속은 상관없습니까?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부인 사이에서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회장이 읽었습니다. 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부인은 병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 했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너도 가지 마. 어머니가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잖아. 회장이 읽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오빠의 전화를 받던 순간 아빠가 위독하시대. 빨리 와.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전화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에서 핸드폰 너머로. 아빠 미안해. 못 가서 미안해. 나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부인에게서 마지막 인사조차 빼앗았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 일이.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골프장에 있었죠. 거래처 사람들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골프가 장인 임종보다 중요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눈치가 장인보다 중요했습니까?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지 않았죠. 그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회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인은 혼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댁 사람 아무도 없이, 남편도 없이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혼자 서 있던 순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부인의 오빠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읽었습니다. 매형은?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왔어. 그 순간 부인의 오빠는 알았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여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오빠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화난 듯 하면서도 슬픈. 누나,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후로 부인의 친정 식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화가 나서입니다. 여동생을, 누나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이 용서가 안 돼서. 회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부인에게서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친정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인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우는 것을 못 봤습니까? 부인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알았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회장이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일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달 회장이 읽었습니다.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던 순간 부인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혼자서 119를 부르고 혼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조금 있다 갈게라고 했죠.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부인은 6시간을 혼자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기를, 가족이 오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당신이 왔죠. 술 냄새를 풍기며 나는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을 때 괜찮아? 묻는 목소리에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기대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나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럼 실망하지 않을 거야. 회장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회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기를, 존중받기를, 소중히 여겨지기를. 회장이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그걸 몰랐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사과합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에게?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여보.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손을 내밉니까?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년간 외면하다가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회장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회장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3년간 부인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부인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게 내밀었습니다. 두렵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이요?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나를 혼자 두는 것이? 나를 모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았어요. 하지만 편한 쪽을 선택했죠.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회장을 봤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나는 물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제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든 안 하든 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었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간 가슴속에서 울리던 소음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목소리들이 멈췄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 모든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슬픔을 내 책임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회장을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연회장 뒤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그들은 무대 옆에 일렬로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담당할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도울 겁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받도록 도울 겁니다. 받아야 할 것들이요?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입니다. 회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급 가사노동, 시댁 행사 지원, 접대 업무. 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무 대가 없이. 이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회장이 계산기를 보았습니다. 약 8억 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8억?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으실 겁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위자료요? 당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상담비, 그리고 3년간의 고통에 대한 배상. 회장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10억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적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에 비하면. 회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호 씨.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이.
좋습니다. 회장이 변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태성그룹과 박씨 집안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안에서 사업을 하는. 회장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회사는 20년간 태성그룹과 거래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왜입니까? 회사 일과 가정 일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과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항변했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당신 누나가 조카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남동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관도 공범입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알고도 입 다무는 것. 그것도 폭력입니다. 회장이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을 조사할 것입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며느리 학대, 배우자 학대가 발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생활이요? 회장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사생활입니까?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덮개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은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을 겁니다. 저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회장이 읽었습니다. 며느리 보호 프로그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며느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자립 지원.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쉼터도 만들 겁니다. 며느리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겁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을 위한, 남편들을 위한. 어떻게 며느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당신이 이끌 겁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압니다. 그 외로움을, 그 절망을. 회장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렵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다시 연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태성그룹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과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회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할 것인지 도태될 것인지.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옷을 입은 저는 동참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똑같이 고통받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되었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을 그대로.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자가 무대를 향해 절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변호하겠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잘못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꾼 세상이. 제가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회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연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용기를 낼 겁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배울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다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회장이 마이크를 내게 건넸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고 제 목소리를 감췄고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라.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회장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당당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나를 무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으로. 연 회장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대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가시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단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보였습니다. 3년간 나를 가뒀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앞만 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1년 후.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건물 앞. 나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 보호센터. 1년 전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제 독립된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이 12건 들어왔습니다. 12건이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나 봐요.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1년 전에 나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날 나는 12명의 며느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작지만 따뜻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며느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뉴스 봤습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이 해낸 겁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뉴스에서 선배님 봤어요. 며느리 보호센터.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은지? 네. 대학 동기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 저도 며느리예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내일 센터로 와. 내가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다는, 한 사람 더 도울 수 있다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만날 은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고통받았던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내일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더 이상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끝. 며느라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 고통에서 해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